현실적으로 뭐가 문제인지 피해자들한테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산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 이단비 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런 시간에 또 이렇게 전화 연결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산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 위원장이라는 말은 지금 위원장님도 전세 사기 피해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참 마음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지금 이단비 위원장 같은 피해자들이 부산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현재 부산 전세 사기 피해자 수가 2,962명 정도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뭐 거의 3,000명이 육박하는데요. 대부분이 지금 20대, 30대 청년들이 피해자입니다. 지금 그분들이 어떻게 이 생활을 하고 있을까 참 걱정스러운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이게 피해를 입은 대부분이 청년층으로 저희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 네. 이게 전세 피해를 이제 입고 난 이후에는 이 문제 자체를 조금 해결을 해야 되다 보니까, 형사나 민사 고소도 진행을 해야 되고, 변호사님들을 만난다거나 이렇게 경매 문제 등을 조금 쫓아다니다 보니까, 더 이상의 회사에서도 연차를 쓸 수가 없어서 생계를 내려놓게 되신 분들도 정말 많은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또 이제 결혼 직전에 전세 사기를 당한 것을 알게 되어서 파혼을 하신 분들도 계시고, 아이를 포기한 신혼부부들이나 아무래도 만져보지 못한 이 돈들이 내 빚이 되었기 때문에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저녁 어떻게 보면 주말 없는 삶 살고 계신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생활적인 것 뿐만 아니라 좀 극심한 스트레스로 백내장이 오시거나 대인 기피증, 공황장애 이런 건강상의 이유로 좀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일상생활에 좀 지장이 있다라고 다들 얘기를 하세요. 아이고, 안 그렇겠습니까? 너무 큰 어려움에 처해 계신데 이 전세 피해가 발생한 지 꽤 시간이 지났고 관련해서 정부 대책이 나오고 있는데도 이렇게 계속 피해자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 때문이겠습니까? 사실 전세 사기가 한 2022년도 후반기부터 수면위로 조금 많이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2023년도에 정말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2023년도 초반에 이제 전세 계약을 했거나 전세 계약 갱신을 하셨던 분들이 지금이 딱 또 만기가 도래가 되는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지원책이 나와 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발생되는 거는 여전히 전세제도 자체가 불안전하고 안정장치가 좀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근본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피해는 계속 발생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책을 내놔도 여전히 전세 제도 자체가 좀 불안전하고 안전장치가 부족한 면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거의 일상생활을 이어가기가 힘들 정도로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또 하나가 좀 잘 알아보지 그랬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피해자를 탓하는 말을 듣게 된다거나 심지어는 스스로가 내가 좀 더 잘 알아볼 걸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를 탓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세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꼼꼼하게 등기부등본 살펴보고 이래도 감쪽같이 속고 이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등기부등본만 깨끗하면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로 들어오면 그렇지는 않아요. 이게 한 가지를 조금 예를 들면은 계약 당일에 근저당이 없어서 나는 잔금도 치르고 이사도 하고 전입신고를 해도 이 전입신고에 대한 대항력은 다음날 오전 이제 0시에 발생이 되는데 계약 당일에 만약에 이 임대인이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면 대출은 계약 당일 즉시 바로 발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했던 등기부 등본이었는데 한순간에 건물에 빚이 있었던 후순위 인상이 돼버리는 거라서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아무리 잘 알아본다라고 해도 좀 피해갈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정하고 속이려고 들면 막을 방법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예,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돈을 돌려받는 일이지에. 근데 이것도 안 된다면 피의자가 엄벌이라도 받길 원할 텐데 최근에 부산에서 보니까 160억 원 규모의 전세 사기를 벌인 60대 임대인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는데 이게 법정 최고형이라고 합니다.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전세 사기 자체가 경제적 살인과도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데
뭐 1심에서 15년을 선고를 받아도 2심에서 대폭 감형되는 경우도 지금 너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예, 예. 뭐 범죄자의 처벌 자체가 미약을 한데 어떻게 보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전세 사기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되고요. 네네. 뭐 임대인은 어찌 보면 돈을 벌어두고 징역 10년이나 15년을 살면 되지만은 피해자들은 임대인에게 이 준 돈을 갚기 위해서는 정말 짧게는 뭐 5년, 길게는 20년을 넘게 갚아 나가야 되는데 이제 사회에 나와서 발돋움하는 청년들이 이제 빚에 저당 잡혀서 나는 미래를 꿈꾸기가 너무 어렵습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이게 30대 초반에 만약에 전세 사기를 당하고 갚아 나가면 50대가 되어야 끝나거든요. 예. 그럼 참 이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의 뿌리인 이런 주거를 상대로 서민의 삶을 빼앗아가는 파렴치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보다도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처벌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걸 감수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사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네. 이 부산에 최소 130여 명 피해 금액이 150억 원에 달하는 부산판 빌라왕 전세 사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이 사건을 피의자 6명이 조직적으로 일으킨 범죄로 보고 범죄단체 조직죄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에 넘겼는데 이제 검찰 단계에서는 범죄단체 조직 혐의는 뺐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세 사기가 사실 조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도 예. 이게 범단체로 인정받기가 정말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이게 범단체가 아무래도 적용이 되면은 범죄 수익 자체를 바로 이제 추징 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조금 더 빠르게 신속하게 일상 회복이 조금 가능한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예, 예. 이번 사건도 경찰 단계에서는 범단체가 적용이 되면서 약 140억 가량의 금액이 범죄 수익으로 보전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검찰에서 이제 범단체가 무혐의로 이제 기소가 되면서 피해자들의 엄청난 지금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네. 예. 또 앞서 말씀해주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을 조금 계속 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은 피해자로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저한테 맞는, 내게 맞는 지원책을 조금 찾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네. 이 지원책 중에서도 한 가지를 조금 예를 들면은 20년 무이자 분할 상환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요거 자체가 피해가 확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조건 자체가 있는데 네. 피해가 확정이 되려면 경매 절차가 다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부산의 전세 사기 피해가 이제 담보라는 문제를 또 같이 가지고 있는데 네. 이 공동 담보라는 거 자체가 공동 운명체랑 조금 같거든요. 그래서 내 집만 낙찰이 된다라고 해서 경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예. 묶여 있는 전 세대가 이제 낙찰이 돼야 경매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40세대, 60세대가 묶여 있으면 그 집들이 전부 다 낙찰이 돼야 돼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20년 무이자 분할 이제 상환 신청을 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 제도가 있어도 신청을 네.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요것뿐만이 아니라 이 안에서도 20년 무이자 분할 상환도 보증서에 따라서 뭐 10에서 20%는 은행이 또 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 피해자가 뭐 80% 정도의 보증서를 가지고 있어서 1억을 대출을 받았을 때 네. 8천만 원은 20년 무이자 분할 상환 신청이 가능하지만 2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상환을 해야 돼요. 네, 당장에 뭐 큰 이 금액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상관이 없지만은 네네. 그게 아니면은 추가 대출이 안 나오는 분들은 현실적으로는 회생이나 파산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상황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어서 현실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러게요. 지금 지푸라기가 있어도 그게 잡을 수 있는 지푸라기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네. 같습니다. 자, 전세 사기 피해 인정 신청을 한다고 해서 인정이 다 되는 게 아니라 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임대인이 고의로 전세 사기를 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는 순간부터는 정말 뭐 본인이 뭐 부동산 전문가가 될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지만 네. 계약 당시 뭐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했던 말들, 뭐 문자나 녹취
수치 이런 정황들을 모두 피해자들이 찾아야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부족하거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현실적으로 고소장을 작성을 하거나 이런 피해자 인정을 받는 이 단계에서 큰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같은 임대인이 있거나 같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피해자가 있다라고 하면 공통적인 피해 사실을 찾고 또 그거에 포커싱을 두어서 이제 해결을 할 때가 현실적으로 조금 피해를 이겨낼 수 있는 부분에 이렇게 가까워지기 때문에 연대하고 힘을 합치는 게 좀 많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건 당연히 전세 사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건데 이 부분은 어째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2023년도부터 해서 부산 대책위를 비롯해서 전국 대책위가 뭉쳐서 전국 대책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문제점에 대해서 정말 수없이 알려두고 있고 저희도 논의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바뀐 것들이 있기는 한데 네네. 뭐 신탁 사기건의 경우는 신탁 원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발급이 원래 허용이 되지 않았는데 올해 1월 31일자부터는 신탁 원부를 인터넷을 통해서 네.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네. 또 공인중개사법이 개정이 되면서 공인중개사가 알려야 할 이제 책임 의무 부분이 조금 강화가 되었습니다. 네네. 이게 최우선 변제금에 관한 내용을 중개 대상물 확인서에 조금 적도록 하게 되었는데 네네. 뭐 내계약이 2024년인데 선순위 근저당이 2018년도다라고 하면 2018년도 기준으로 소액 보증금이 얼마인지 최우선 변제금은 얼마인지가 조금 적히게 되어서 네네. 네, 오늘 이런 게 말씀은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대하라. 부산 첫 아테라. 바로 누려라. 집 앞에 예정된 초중교와 신도시 생활 인프라. 에코 델타 시티